첫 번째 연사는 요즘 스타트업계에서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 플립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받기까지 이 복잡한 여정 속에서 실제 창업자들이 놓이게 되는 법적 퍼즐과 앞으로의 방향까지 알려주실 분입니다.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대표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플립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할 거고요. 사실 예전에 여수에서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 그때 처음 참가하고 계속 참가를 해왔었는데 항상 느꼈던 거는 법조인은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는데 항상 고민했던 거는 변호사나 로펌이나 이런 법조계 역시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왔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활동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플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도 사실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멋있는 강의 같은 거 영상,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거 막 로봇 뛰어다니는 영상 같은 거 막 보여드리고 하면서 좀 재밌게 강의를 하고 싶은데 법이어서 좀 글자가 많은 점은 미리 제가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식이 모 회사가 설립되는 걸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해외 진출 그리고 플립인데요. 플립은 말 그대로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를 미국이나 해외에 넘기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모회사가 되는 게 플립입니다. 여기서 이 지금 많은 분들께서 플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고 대충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쉬운 것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한국 회사가 있고 미국 회사에다가 자회사 만드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냥 한국 회사가 출자해서 미국 회사 자회사 만들면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한국 회사 위에 모회사를 갑자기 만드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플립이에요. 사실 플립을 왜 하냐? 지금 미국이나 해외에 왜 모회사를 만들어서 진출을 하냐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큰 투자를 유치하고 싶어서 또는 해외에 상장하고 싶어서 또는 M&A를 하거나 뭐 기업 가치를 좀 더 높이거나 또는 규제 리스크를 갖다가 좀 최소화시킨다. 이거는 가장 쉬운 예는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CO 같은 걸 할 때 한국에서 안 했어요. 다 싱가포르나 BVI나 뭐 이런 케이만이나 외국에서 많이 했죠. 그다음에 글로벌한 인재를 유치하거나 이런 거는 AI나 이런 쪽이 많이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거나 마켓에 뭐 진출하거나 브랜드의 신뢰성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다양한 목적에서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해외 진출하고 싶으니까 플립할래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있는 심사역 분들께서 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해외 진출한다고 왜 플립을 꼭 해야 되냐라는 생각은 다 하실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플립을 안 했는데도 글로벌 회사가 됐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그 옛날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플립을 해서 한 60년 전에 만약에 미국의 모회사를 만들어 갖고 실리콘밸리에 진출해서 자동차 회사하고 전자회사를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이거는 플립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플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스타트업 지놈에서 그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더 좋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서 찾아가는 것 하나의 플립의 목적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9위를 했었는데요. 서울이 이것도 이제 많이 올랐었던 건데 작년에 3위가 올라서 9위인데 여기 보면 마켓 리치라고 해서 시장 리치가 7점이에요. 한국이 다 좋거든요. 서울이 다 좋아요. 9점, 9점, 10점, 9점인데 시장 관련해서가 7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플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시장, 더 큰 투자자 이런 걸 찾아간다. 여기에 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플립의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싶어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사실 플립을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리스크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글자가 나와서 죄송해요. 이 법률적인 플립의 종류하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저기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플립은 정말 약간 예술 같아서요. 방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 방법은 주식 교환 방법이에요. 뭐냐면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근데 미국의 모회사가 돼야 되니까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을 싹 다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모회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가로 돈을 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법인의 가치가 높은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하려고 하는데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 주식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주식 교환을 하자.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을 다 사되 주식을 한국 그 대가로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 법인 주주들한테 그 미국 법인의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플립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식 교환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플립이 좀 복잡하다라는 거고, 1번은 주식 교환, 2번은 정말 순수하게 돈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돈 주고 사서 100% 모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되게 복잡해요. 뭐 상갑 합병, 콜옵션, 풋옵션, 뭐 영업 자산 양수도나 조인트 벤처나 이런 걸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플립은 첫 번째 1번 주식 교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플립 업무를 진행해야 돼서 이 PPT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안 찍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J자컵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립은 보통은 이 앞 단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드머니, 엔젤 투자, A, B 정도에서 B까지도 잘 못 가요. 왜냐하면 주식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을 사면서 주식을 사는 거는 결국은 주식을 이제 주식 교환으로 사는 건데, 그때 이 창업자들은 액면가로 법인을 설립했는데 주식 교환을 할 때의 가치는 이미 뛰어 있거든요. 이미 뛰어 있는 가치로 그 주식을 미국 법인이 가져가면 그때 만약에 1억 원 주고 설립한 회사가 만약에 30억이 돼 있다라고 하면 29억의 차익이 발생할 거고, 그 29억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창업자가 20%를 내야 돼요. 그럼 몇 억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리즈 B, C, D까지 올라가는 순간 주식 교환 방식의 플립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앞 단계에서 플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너무 커지지 않고 그럴 때 플립하고, 플립한 이후에 미국 법인이 투자를 왕창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찾아가면 플립을 할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립 절차는 되게 기술적이어서 사실 여기서 길게 설명할 건 아닌데요. 어쨌든 플립은 한국 법인의 주식을 다 미국 법인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한국 법인 주주들,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외 법인 설립하고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식 교환하니까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외국환 거래 신고라든가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해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외국환 거래 신고, 한국은 외화를 가장 철저하게 통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그래요. 그래서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립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법률적인 걸 떠나서 그럼 왜 플립을 꼭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플립의 장점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가 좀 더 용이하고요. M&A가 좀 더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엑시트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해외 상장이라던가 현지 마켓을 공략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규제 탈피 등등이 있고, 아까 그다음에 단점은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플립 이제 제가 상담하면 얼마나 돈 들어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로펌 비용, 그러니까 플립 하나를 하려면 한국 로펌, 그다음 현지 로펌, 그다음에 한국 회계법인, 필요시에 현지 회계법인이 같이 업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보통 적게 들면은 한 뭐 4, 5천만 원, 많이 들면은 몇 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자의 양도소득세 리스크가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법인세 리스크가.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투자를 했을 때 높은 밸류로 투자를 딱 하고 나서 교환되는 거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창업자들의 양도소득세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 신고나 복잡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돈이 너무 없거나 이 복잡한 걸 갖다가 견디지 못하는 경우에는 플립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스타트업한테 야, 너희 플립
꼭 해야 되겠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해외 현지 투자가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는 플립을 하는 게 맞죠. 사실 이게 Y 컴비네이터의 홈페이지인데요. 저도 플립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하는 것 중에 왜 많이 하냐면 스타트업이 먼저 플립한다고 해서 오는 경우보다요. 물론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번에 Y 컴비네이터의 배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는데 Y 컴비네이터가 우리 보고 싱가포르나 케이만이나 미국이나 버진 아일랜드에 플립을 안 하면 배치에서 탈락시킨대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 플립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플립 건수 중에서 3분의 1에서 절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나 규제나 아니면 외국한 거래 신고의 불편함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아예 플립을 처음부터 요구하고 이게 아니면 투자 안 하겠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보면 Y 컴비네이터의 세이프 계약 투자 계약서의 준거법 그 법을 같은 주리스딕션이 있는데요. 세이프 계약에 여기 보면 이건 미국이고요. US 컴퍼니. 그다음에 여기는 캐나다, 싱가포르, 케이만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 세이프 계약 같은 건 아예 샘플로 올려두고 있질 않고 아예 플립을 전제로 한 모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립을 한국 스타트업들이 생각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비즈니스로 전환한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회사가 미국에다가 지사를 만들거나 자회사를 만드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회사를 미국이나 해외에 만드는 게 완전한 글로벌 비즈니스로 전환한다라는 측면에서 플립을 한다. 그다음에 뭐 국내 규제 적용을 배제할 목적으로 뭐 ICO 같은 걸 위해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 법을 많이 만들었었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나 등등 기타 법에서는 아예 해외에서 하더라도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규제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플립이. 그래서 규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플립할 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플립에 이제 장단점이 있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플립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VC의 생각은 어떨까? 다 VC이실 텐데 여기 보면 23년에 한국 벤처투자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때 벤처캐피탈 A에서 의견이 플립을 하면 회사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미국으로 가니까. 그래서 플립을 반대한 것도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현재 인력 채용도 너무 힘들어서 비용도 들고 그냥 반대를 해서 플립을 철회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벤처캐피탈 B라는 데는 여기는 플립 전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플립 전체 그다음 플립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다라는 의견. 대부분 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C는 기투자 업체의 플립 문제는 상당히 난감한 이슈다. 아까 제가 명함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때 많은 분들이 저 스타트업이 플립한다 그래서 골치 아파요 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난감한 이슈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플립했다가 잘 안 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런 와중에 기본적으로는 플립 동의 여부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문제다. 그다음에 투자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온 투자 기업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플립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립은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이후의 성공 요소는 굉장히 많은 소통과 적극적인 행위 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VC들의 생각이에요. 정말 그러면 이제 플립을 정말 해야 되냐?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투자자들 한 대여섯 투자자들, 열 투자자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야, 그래 한번 플립하자라고 다 오케이를 했을 때 플립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언제 플립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해야 돼요. 그리고 다만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모순인데 소위 스타트업이 거질 때 플립을 하면요, 미국 가서 바로 투자를 못 받으면 망합니다. 미국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회사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 플립을 한 게 맞아요. 그래야지 양도소득세도 덜 내고 가벼워요, 플립하는 게. 근데 이미 미국이던 해외의 모회사가 세이프 투자건 무슨 투자건 투자를 받을 것이 확약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그게 거의 예정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플립을 한 이후에 바로 미국이나 모회사가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딱 완성이 되면 이때는 거의 성공하는 플립이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플립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플립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마켓이 미국이나 해외에 훨씬 크냐, 한국에서도 가능하냐, 그다음 세금 이슈, 그다음에 핵심 인력, 한국에 있는 개발자나 이런 핵심 인력들이 비자 잘 받고 미국에 건너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한국의 IP, 지적 재산권이 있다면 얘네들을 한국에 있는 회사에 남겨둘 것이냐, 미국에 넘길 것이냐인데, 미국에 넘기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넘기려면 사실은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특허권이나 이거를 마음대로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나 이런 걸 받아서 정확히 가치 산정이 된 다음에 돈 주고 받고 넘겨야 돼요. 모자 회사가. 이때 과연 이 업무에서 이 특허권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가 돼서 큰 돈이 와야 되냐, 아니면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냐의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특허권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임직원들의 근로 및 보상, 한국에 있는 직원들이 어쨌든 미국에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까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투자자의 동의 이슈가 가장 또 큰 문제인데요. 한 투자자라도 안 한다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100% 모자 회사가 안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또 문제가, 이게 한국 투자계약과 실리콘밸리 스탠다드 투자계약의 차이인데요. 빨간색이 실리콘밸리고요, 파란색이 이제 한국이에요. 그러면 여기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도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희석 방지, 다일루션 조항도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에서 플랫챗 방식으로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고, 드래그 얼롱도 미국에는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한국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투자 계약의 방식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자가 별도의 투심 없이 이런 식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주주가 돼갖고 미국의 다른 VC들, 후속 투자를 한 미국의 VC들과 같이 주주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계속 플립 이후에 활동을 하는 게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자가 다 고려해서 플립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자, 뭐 플립의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는 사실 성공 사례는 많이 기사를 찾아보면 나와요. 뭐 샌드버드, 스윗 테크놀로지, 웹툰 엔터테인먼트, 여기는 미국이었고요. 그다음에 멜릭서나 미미박스는 싱가포르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많지 않아요. 성공한 데 빼고는 알려지지 않는데 성공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실패 사례는 제가 별로 따로 안 한 게, 알고 있는 것 빼고는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플립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플립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많이 한 것 중에서 자랑스럽게 딱 얘기를 이제 몇 가지를 나만 알고 있는 성공 사례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진짜로. 약간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플립을 갖다가, 근데 성공하면 대박 성공합니다, 정말. 그래서 플립은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대부분 돈이 없거나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거나 또는 문화 괴리를 너무 많이 느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미국 가서 적응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그 미국의 문화에 젖어들고 미국의 그 VC의 그 문화에 익숙해야지만 미국에 가서 아주 익숙하게 투자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IR이 이루어지는데 한국 친구들은 내 IR 발표 자료부터 하고 결론을 나중에 얘기하려고 한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문화적 괴리 때문에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좋은데 미국 가서 투자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립을 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 마켓에 내가 젖어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냐를 잘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정말 예시인데요. 뭐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제 플립을 진행한 사례인데, 이건 정말 그냥 예시인데 아주 전통적인 주식 교환 방식의 플립은 아니었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 컴비네이터가 갑자기 야 니네 배치 프로그램 될 것 같아. 근데 플립해라고 한 거예요. 다만 다음 달까지 플립을 해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한 달 이내에 플립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한 건데, 아예 여기,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플립을 안 하고요. 싱가포르 법인은 한국 법인의 주주들한테 콜옵션을 보유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을 콜옵션으로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법인 주주는 풋옵션을 보유해서 싱가포르 법인한테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떤 기간을 넘어가면 이 권리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계약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Y 컴퍼니한테 이걸 보내면서 야, 이 정도면 무조건 풀립 되는 거다. 풀립 완성 못했어도 니네 배치 프로그램 선정해 줘라고 하니까 그냥 선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변형된 풀립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콜옵션, 풋옵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립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하면 정말로 미국의 큰 시장 또는 큰 마켓을 공략할 거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성공보다 실패가 좀 더 많지만 저는 풀립을 이렇게 글로벌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유치하거나 PE한테 유치한다 또는 해외 시장을 제대로 공략한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풀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